서명하지 않으면 영국 해군의 자랑은 바다에 가라앉을 거다. 영원한 형제라던 미국이 영국 국방부 장관 면전에 내민 굴욕적인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경제를 내놔라. 안보를 종속시켜라. 미국의 통제를 받아라. 익숙하죠? 힘의 논리 앞에서는 동맹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제왕 영국이 진짜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미국이 심어놓은 덫 하나의 천문학적인 가치의 핵잠수함이 멈춰 섰습니다. 콧대 높은 영국 수뇌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모두 버린 차에 지구 반대편 예상 못한 곳에 전화를 겁니다. 수화기 넘어 한국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미국의 덫을 통째로 뜯어내겠습니다. 이 짧은 대답이 서방 세계의 오만한 세계관을 완벽하게 부수었습니다. 세계 안보 지도를 다시 그린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뼛속까지 앵글로색슨 엘리트이자 누구보다 확고한 친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한 위장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미국을 온전히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한 신념은 명확한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하틀리, 대영제국의 국방부 장관이자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3대째 영국의 안보와 외교를 책임져 온 전통 귀족 가문의 일원입니다. 제 조부이시나 서 하틀리 준장께서는 아시아의 이름 모를 작은 반도 국가에서 벌어진 참혹한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피비린내 나는 낙동강 전선에서 생활하신 영웅이셨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주미 영국 대사관에서 30년을 근무하시며 미영 특수관계의 산증인으로 사셨습니다. 미국이 정말 영국의 우방일까요? 겉으로는 웃으며 건배를 나눴지만 그들은 우리를 진정한 형제로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국의 외교 정책을 자신들의 체스판 위 폰처럼 부리려 했고 우리의 군사력은 언제나 그들의 통제 아래에 두려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제 불안한 신념은 완벽한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철저히 돈으로 환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70년 지기, 우방국의 등에 언제든 칼을 꽂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차가운 진실이 제 목을 조여온 것은 2월의 어느 날 런던에 짙은 안개가 깔렸던 아침이었습니다. 다우닝가 열번지 총리 관저의 내각 회의실 공기는 바깥의 겨울 안개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방아쇠는 바다 건너 워싱턴에서 당겨졌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폭탄이 위법이라고 판결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도 필요 없는 무역법을 끌어와 전 세계 수입품의 150%의 새로운 일괄 관세를 전격 발표해버렸습니다. 영국 경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불과 작년에 미국과 피말리는 협상 끝에 간신히 100%의 우대 관세율을 얻어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분노한 영국 내각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미국을 향한 상호 보복 관세 부과를 강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방어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권 행사의 대가로 다우닝가 회의실에 나타난 것은 외교관이 아니라 오만한 처형인이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미국 국무부 무기통제 차관 리처드 벤스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최고급 홍차에는 입술조차 대지 않은 채 거만한 눈빛으로 총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지루한 체스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승풍에 찬 플레이어 같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주영 미군 사령관이 팔짱을 낀 채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리처드 벤스가 헛기침을 하더니 테이블 위로 두꺼운 서류 가방을 던지듯 밀어냈습니다. 가죽 가방이 마오가니 테이블을 긁으며 멈추는 소리가 넓은 회의실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영국 총리, 그리고 하틀리 장관. 더 이상 외교적인 수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워싱턴의 최종 입장입니다. 총리께서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시던 총리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습니다. 저 역시 곁눈질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무역협정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주권 포기각서이자 항복 문서였습니다. 첫째, 영국은 미국을 향한 일체의 보복 관세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관세를 군말 없이 수용할 것. 둘째, 미군 주둔 비용과 정보 공유망 유지비를 현재의 3배로 당장 인상할 것.
셋째, 향후 유럽과 중동 지역의 안보 문제에서 영국의 독자적인 작전권을 포기하고 미군의 지휘 체계에 완벽히 종속될 것. 리처드, 지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소. 경제 문제를 볼모로 안보까지 흔들겠다는 거요. 우린 70년 동맹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무리한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단 말이오. 총리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을 잃고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미국의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안주해온 늙은 제국의 나약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리처드 벤스는 혐오스럽다는 듯 고웃음을 쳤습니다. 동맹이라고요. 총리 각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귀국이 보복 관세 운운하며 감히 우리의 뒤통수를 치려 하는데 우리가 왜 당신네 섬나라가 발 뻗고 잘 수 있게 핵 시스템을 무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합니까? 대통령께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무역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영국의 목줄이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는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거라고 하셨죠.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 거만함, 저 역겨운 오만함. 이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저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영제국은 누군가의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리처드 차관.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자주적인 독립국가요. 이따위 천박한 협박은 통하지 않소. 제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리처드 벤스는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실크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독립국가라. 하틀리 장관, 상황 파악이 아직 덜 되신 모양이군요. 오늘부터 정확히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코틀랜드 파슬레인 기지에 정박해 있는 귀국의 자랑 HMS 드레드노트의 트라이던트 시스템을 완전히 셧다운 시킬 겁니다. 셧다운이라니 지금 헛소리하는 거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귀국의 핵잠수함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의 GPS, 유도 장치와 기폭 장치의 마스터 코드는 전부 워싱턴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격으로 백도어를 잠가버리면 그 수십 조 원짜리 잠수함은 바닷속을 기어다니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관세 몇 푼 아끼려다 영국의 핵 억지력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재수가 없으면 쏘지도 못하는 장난감을 싣고 다니다 수장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돈을 바치고 굴복하지 않으면 심장에 박힌 호흡기를 떼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살인 예고. 영국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사실은 전적으로 미국의 통제 아래 놓여있던 민 껍데기였음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코드를 잠가버리면 우리는 적의 공격에도 반격 한번 하지 못하는 장님에 불과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어서 방법을 찾아라. 제발 이 치욕에서 대영제국을 구원해다오. 리처드 벤스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감도는 회의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참담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대한 국부를 바치고 영원한 미국의 경제적 노예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지키다 벌거벗겨진 채로 적들 앞에 내던져질 것인가? 그날부터 우리는 미친 듯이 살기를 찾았습니다. 런던 지하 벙커의 MI6와 GCHQ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 그리고 해군 소프트웨어 기술진 수백 명을 몰아넣었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이 심어놓은 트라이던트의 원격 통제 코드를 찾아내어 차단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암호 체계를 덮어 씌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밤을 새워도 보고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암호 체계는 수십 겹에 덧이 설치된 거대한 지뢰밭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섣불리 코드 하나를 풀려고 하면 숨겨져 있던 킬 스위치가 작동해 잠수함의 동력 계통 전체를 마비시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물에 완벽하게 포획된 물고기 신세였습니다. 최후 통첩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피말리는 밤, 비상 내각회의에서 국방부 수석 엔지니어가 핏발 선 눈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관님,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시스템에 접근할 것을 대비해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백도어를 숨겨두었습니다. 우리 기술력으로는 단기간에 이 코드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건드리는 순간 시스템은 영원히 잠깁니다. 회의실에는 절망의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내각 정보국장이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총리 각하, 그리고 하틀리 장관님,
아주 극비리의 대안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국의 악성 코드를 뜯어 고칠 수 없다면 아예 외부에 강력하고 검증된 새로운 전투 통제망을 통째로 덮어 씌워 이식하는 방법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 정도 규모의 복합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를 독자적으로 통합하고 재설계할 수 있는 국가는 딱 한 곳뿐입니다. 저는 신라 같은 희망에 눈을 번뜩이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프랑스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당장 접촉하시오. 예산은 얼마가 들어도 좋소. 정보국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네 글자가 런던의 지하 벙커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장례식장에서 아주 질 나쁜 농담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 대영제국의 최고 기술진들도 해독하지 못하는 핵잠수함의 심장부를 아시아의 그 나라가 건드린다고요. 장관님,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은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무기를 수출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튼튼한 전차나 장갑차로 보이지만 전 세계가 진짜 두려워하는 그들의 핵심 기술은 바로 서로 다른 무기 체계를 완벽하게 연동시키고 외부의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독자적인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폴란드와 호주, 캐나다의 시스템을 미국의 낡고 오만한 지휘 체계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그들만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백동일 수석 연구원이 이끄는 그 극비 소프트웨어 팀이라면 대영제국의 잠수함을 살려낼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을 혐오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서재에 걸린 조부의 훈장이 떠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조부께서 진흙탕 속에서 피를 흘리며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주었던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텔레비전을 얇게 잘 만들고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팔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군사 안보 시스템, 그것도 세계 안보의 축을 담당하는 대영제국, 핵잠수함의 마스터 코드를 만지는 것은 가전제품 조립과는 차원이 다른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의 목줄을 끊어내자고 우리가 구원해준 아시아 국가의 목줄을 다시 찾자는 말입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이것은 대영제국에 씻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삼성이 텔레비전을 잘 만든다고 나라의 심장을 통째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최고 기밀인 핵 시스템을 아시아의 엔지니어들에게 열어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목대에 핏대를 세우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총리의 눈빛은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발견한 사람처럼 절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을 챙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내각은 저의 강렬한 반대와 분노를 묵살하고 철저한 보안 유지라는 조건 하에 한국 측에 극비 구조 요청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불쾌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영국 해군의 자존심이자 심장부인 스코틀랜드 파슬레이 핵잠수함 기지로 직접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감히 대영제국의 고장난 심장을 고치겠다고 무모하게 날아온 그 이방인들이 미국의 거대한 암호 장벽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고 우스꽝스럽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말입니다. 거센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파슬레이 내 어두운 부두에서 저는 그 불쾌한 동아줄이 맥없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국 팀이 탄 차가 정문을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낡은 더플코트 깃을 세운 채 조용히 걸어 들어오던 젊은 한국의 엔지니어들, 그들이 제 평생의 낡은 오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전 세계의 군사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줄은 그 거만했던 순간에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날아온 낯선 기술자들은 대영제국의 심장에 박힌 미국의 지독한 독화살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예상대로 미국의 거대한 시스템 앞에 허무하게 무릎을 꿇고 말까요? 콧대 높은 영국 국방부 장관의 알량한 편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두 번째 일지가 이제 곧 펼쳐집니다. 스코틀랜드 서해안에 위치한 파슬레인 해군 기지는 대영제국의 자존심이자 심장입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부두에 정박해 있는 수만 톤의 강철 괴물 CMS 드레드노트 핵잠수함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모직 코트깃을 세우고 부두에 서서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위대한 제국의 함선이 이제는 바다 건너 미국의 통제 코드 하나에 묶여 숨을 헐떡이는 늙은 고래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굳게 닫혀있던 기지 정문을 통과해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저는 내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나볼 법한 오만하고 화려한 차림의 정보기술 임원들이 내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감히 대영 제국의 초청을 받았으니 한껏 목에 힘을 주고 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차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모습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국방부의 고위 관료도 번지르르한 수트를 입은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두툼한 검은색 패딩 점퍼를 주워 입고 한 손에는 낡은 백팩을 든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들. 그 무리의 맨 앞장서서 걸어 나오는 사내 백동일 수석 연구원 역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평범한 중년의 동양인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참모 총장이 불쾌하다는 듯 제 곁에서 작게 혀를 찼습니다. 장관님, 저런 어린애들이 무얼 한단 말입니까? 대학원생들 수련회라도 온 줄 아는 모양입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조부께서 목숨 걸고 지켜냈던 그 가난한 나라의 후예들이 감히 앵글로색슨 안보 동맹의 가장 깊숙한 성역을 침범하려 들다니 저는 짐짓 차갑고 고압적인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소, 미스터 백.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소. 우리 MI6와 GCHQ의 최고 안보 해독가들이 2주일째 매달렸지만 미국이 심어놓은 킬 스위치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했소. 당신들이 만지다가 자칫 시스템이 완전히 락다운되어 버리면 그 즉시 당신들은 군사 재판에 회부될 것이오. 짐을 풀기 전에 돌아가도 좋소. 저의 노골적인 무시와 경고에도 백동일 연구원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음장 같은 파슬레인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거대한 잠수함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남의 집 대문을 부수러 온 도둑이 아닙니다. 원래 주인이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드리고 대문을 아예 철문으로 바꿔드리러 온 열쇠공이죠. 겁을 주실 시간도 저희가 짐을 풀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지하 벙커 통제실로 안내해 주시죠. 그의 눈빛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이나 허풍 대신 곧바로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들겠다는 저 맹렬한 자신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잠수함의 두뇌와 직접 연결된 지하 30m의 통제 벙커로 안내했습니다. 벙커 안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대형 모니터 수십 대에는 붉은색의 접근 거부 경고창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영국의 천재라 불리는 암호학자들과 해커들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원격 통제 코드는 마치 살아 숨쉬는 악마 같았습니다. 하나의 암호를 풀면 두 개의 함정이 튀어나왔고 시스템의 핵심에 접근하려 하면 스스로 전력을 차단해버리는 기괴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석 엔지니어가 백동일 연구원에게 비아냥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잘 보시오. 이게 당신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구경도 못해본 미 국방부의 마스터 코드요. MIT 출신들이 영혼을 갈아 넣은 덫이지 당신들이 뭘 어쩌겠다는 거요. 하지만 한국팀은 영국의 비아냥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백동일 연구원이 손짓을 하자 젊은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기술진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낡은 노트북을 잠가진 메인 서버에 거침없이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각, 다각, 다각. 벙커 안에는 수십 명의 한국 청년들이 쏟아내는 기계적인 타건음만이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대영 제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체면도 잊은 채 매일 밤 벙커로 내려가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며 묘한 공포와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엘리트 기술진들은 하루 8시간의 근무가 끝나면 홍차를 마시며 퇴근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질을 내며 시스템을 탓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온 이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벙커 구석에 야전 침대를 깔아놓고 쪽잠을 잤으며 식사 시간조차 아까워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컵라면이라는 낯선 동양의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새벽 3시, 매콤하고 자극적인 라면, 국물 냄새가 벙커 안을 채울 때면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모니터를 뚫어져라 노려보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기이한 도끼를 보았습니다. 섭씨 50도의 중동 사막에서 쇠를 깎고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그들. 아버지 세대의 피가 저 젊은 엔지니어들의 핏줄 속에도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무섭게 흘러 미국의 최후 통첩 기한이 단 열흘밖에 남지 않은 열날 차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벙커 메인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형 스크린 전체가 핏빛으로 붉게 물들며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글자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국의 수석 엔지니어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킬 스위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어. 메인 서버가 락다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영국 기술진들이 패닉에 빠져 한국 팀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덫이 마침내 우리의 목을 물어뜯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만한 제국의 최후가 이렇게 허무하게 아시아 엔지니어들의 실수로 끝난다는 사실에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동일 연구원의 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벙커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비키세요. 락다운이 완전히 잠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엔지니어들을 밀쳐내고 직접 메인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속도로 자판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팀장님, 우회 경로 차단당했습니다. 패킷이 튕겨나옵니다. 한국의 젊은 팀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미국 놈들, 아주 징글징글하네. 역시 겉으로 보이는 대문이 진짜가 아니었어. 락다운이 완료되기 전 수십 초의 틈을 역으로 이용해야 해. 다들 화면 띄워. 저 경고 신호 뒤에 함정을 하나 더 파놨다. 아주 지독한 심연의 백도어야. 심연의 백도어. 영국의 천재 해커들도 2주일 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미국이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이중 장치를 한국 팀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찾아낸 것입니다. 장관님, 백동일 연구원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저를 불렀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통제권을 돌려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킬 스위치 경고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진짜 마스터 코드는 그 아래 PS 유도 장치 칩셋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하드웨어 단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영국이 만약 억지로 첫 번째 문을 열었다면 잠수함의 원자로 가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코드를 잠그는 것을 넘어 동맹국의 핵잠수함을 아예 방사능,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악마 같은 함정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영국 기술진이 무리하게 접근했다면 파슬레인 기지 전체가 잿더미가 될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막을 수 있는 거요.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방부 장관이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동양의 엔지니어에게 매달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백동일 연구원은 씩 웃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그 순간에 그는 오히려 전쟁을 즐기는 전사 같았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한 수 위입니다. 폴란드와 호주에서 이미 미국 놈들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쳐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놈들의 이중 백도어를 완전히 박살내고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든 독자적인 K-파이어월을 덮어 씌우겠습니다. 다들 꽉 잡으십시오. 타다다. 그의 손끝에서 마지막 엔터키가 눌리는 순간 미친 듯이 울려대던 경고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빛빛으로 물들었던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까맣게 꺼지더니 이내 푸른색의 안정적인 빛을 내뿜으며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떠오른 마크. 영국의 유니언 잭과 나란히 교차된 대한민국의 붉고 푸른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시스템 완전 장악. 미국이 심어놓은 모든 킬 스위치와 원격 코드가 완전히 삭제되고 오직 새로운 통제 네트워크가 영국의 심장부를 새롭게 뛰게 만든 것입니다. 벙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콧대 높던 영국의 엘리트 암호. 학자들과 해군 제독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메인 스크린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을 넘어선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국의 기술력으로는 10년이 걸려도 풀지 못한다던 앵글로색슨 안보, 동맹의 절대적인 족쇄를 한국에서 온 이 젊은 기술자들이 단 열흘 만에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오만했습니다. 제 서재에 걸린 조부의 훈장, 우리가 피 흘려 구원해준 가난한 나라라는 그 낡고 천박한 편견, 그 알량한 제국주의적 우월감이 산산이 조각나 바람에 흩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조립하던 그 작은 나라의 청년들이 이제는 대영 제국의 심장을 지켜내는 구원자가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살았다는 지독한 안도감이 겹치며 제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백동일 연구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까지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심연의 백도어를 끊어내는 순간 미국의 서버에 물리적인 알람이 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우리가 문을 뜯어냈다는 걸 눈치챘다는 뜻입니다. 반격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당장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벙커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단 하나의 전투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현대전은 총성과 포연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슬레인 해군 기지의 지하 30m 벙커. 그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만 톤의 핵잠 수함을 통째로 수장시킬 수 있는 끔찍하고 무자비한 디지털 사륙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NSA, 즉 미국 국가안보국 본부의 거대한 슈퍼컴퓨터들이 수시간의 침묵을 깨고 일제히 영국의 심장을 향해 맹폭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이중 백도어를 끊어내고 독자적인 통제망을 구축하려 하자 그들은 동맹국이라는 가면을 완전히 집어 던지고 파괴자로 돌변한 것입니다. 벙커 안에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마치 피를 토하듯 붉은색 경고창을 토해냈습니다. 미익 하는 귀를 찢는 비상 사이렌 소리가 벙커 콘크리트 벽을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대영 제국의 최고라 자부하던 GCHQ 소속의 사이버 요원들은 모니터에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악성 트래픽을 보며 곤비백산했습니다. 방화벽 1차 방어선 돌파당했습니다. 놈들이 잠수함의 벨러스트 탱크, 즉 부력 조절 장치의 제어권을 탈취하려 합니다. 영국의 수석 엔지니어가 사색이 되어 절규했습니다. 벨러스트 탱크의 통제권을 뺏긴다는 것은 잠수함이 스스로 무거운 물을 가득 채우고 심해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압사당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앙심을 품고 영국의 가장 비싼 전략 자산을 고철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장관님, 당장 메인 서버의 물리적 케이블을 뽑아야 합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잠수함의 원자로까지 놈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파슬레인 기지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됩니다. 해군 제독이 제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그의 눈동자에는 대영 제국의 긍지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메인 전원 차단 스위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을 끄면 우리는 미국의 해킹으로부터 잠수함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곧 영원히 멈춰버린 쇳덩어리를 껴안고 미국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항복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스위치에 손을 뻗으려던 찰나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제 행동을 멈춰 세웠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백동일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등받이 의자에서 엉덩이를 반쯤 뗀 채 모니터에서 시선도 떼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꼬리 말고 전원을 뽑아버리면 영국은 영원히 미국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떠는 겁쟁이에게는 아무도 주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적은 처부서야 진짜 독립입니다. 하지만 놈들은 미국의 NSA요. 전 세계 인터넷망을 쥐고 흔드는 괴물들이란 말이오. 당신들이 무슨 수로 저 맹폭격을 막아낸단 거요. 제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백 연구원은 씩 웃으며 두꺼운 뿔테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괴물은 괴물로 잡아야죠.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10년을 갈아 만든 K-파이어월. 진짜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대원, 방어 포메이션 전환. 적 트래픽 전부 우회 함정으로 몰아넣고 놈들의 역추적 IP를 찢어버려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벙커 구석에서 쪽잠을 자던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다다다다다. 수십 개의 키보드가 부서질 듯 타격되는 소리가 마치 최전방의 기관총 소리처럼 벙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쏟아붓는 붉은색의 공격 패킷들이 잠수함의 코어 시스템으로 돌진하려 할 때마다 한국 팀이 쳐놓은 푸른색의 방어 코드들이
거대한 방패처럼 솟아올라 튕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공격하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스스로 방어벽의 형태를 바꾸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았습니다. 놈들이 원자로, 냉각수, 펌프, 제어 회로로 우회 공격을 시도합니다. 초당 10만 회의 디도스 공격입니다. 한국 팀의 한 젊은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원자로, 냉각, 펌프의 압력 수치가 모니터 구석에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냉각 기능이 무너지면 노심이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벌어집니다. 영국의 제독은 기도를 하듯 두 손을 모았고 저 역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황하지 마. 가짜 더미 데이터 열어주고 놈들이 물었을 때 회로 자체를 논리적으로 분리해 물리적 락다운 실행해. 백 연구원의 손가락이 피아니스트처럼 자판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떨어진 굵은 땀방울이 엔터키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땀방울이 터지는 순간 치솟던 압력 수치가 임계점 직전에서 기적처럼 멈추더니 곤두박질 치듯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벙커를 가득 채우던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도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스크린을 뒤덮었던 붉은색 공격 경고 창들이 하나둘씩 파괴되어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메인 스크린 정중앙에 그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견고한 강철 방패를 형상화한 대한민국의 태그 마크가 다시 한번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IP 완전 차단 성공, 침투 경로 영구 폐쇄, K-파이어월 정상 가동 중입니다. 잠수함의 모든 제어권 온전히 대영제국 해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팀원이 떨리는 그러나 벅찬 목소리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벙커 안에는 기계 돌아가는 우웅거리는 소리만 남은 채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영국의 천재 해커들도 포기했던 미국의 거대한 사이버 공격을 20여 명 남짓한 한국의 소프트웨어 팀이 완벽하게 막아내고 잠수함의 심장을 우리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이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료들과 기술진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짐승 같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천하의 대영 제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기술자들 등 뒤에 숨어 벌벌 떨다가 목숨을 구걸해 살아남았습니다. 수치스러워야 할 상황이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수치심 대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묵직한 경외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동일 수석 연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더니 제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처음 보는 노란색 비닐봉지 2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관님, 많이 놀라셨습니까? 단 거 드시고 진정 좀 하시죠. 한국에서 가져온 마법의 가루입니다. 그는 투박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쭈글쭈글한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다우닝가 열번지에서 미국 차관 리처드 벤스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볼품없는 종이컵이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달달하고 프림 냄새 가득한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의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 조심스럽게 마신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멈칫했습니다. 혀끝을 감도는 지독한 달콤함과 혈관을 타고 퍼지는 뜨거운 온기, 3일 밤낮을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제 몸과 마음이 그 따뜻한 액체 한 모금에 눈 녹듯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영국의 최고급 홍차도 지금 이 순간의 달달한 믹스커피 맛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음료요? 제가 쉰 목소리로 묻자 백 연구원은 자신의 종이컵을 훌쩍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밤을 새워 건물을 올릴 때, 그리고 저희 세대가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 코딩을 할 때 버티게 해준 대한민국의 믹스커피입니다. 이 한 잔에는 극한의 고난을 악으로 깡으로 버텨낸 우리 한국인들의 도끼가 들어있죠. 그는 잠시 벙커의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총알이 빗발칠 때 하늘을 새까맣게 덮으며 나라와 적진을 폭격해주던 연합군의 전투기를 보며 살았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제 조부이신 아서 하틀리 준장 역시 낙동강 전선에 계셨습니다. 장관님, 동맹은 차가운 계약서나 컴퓨터 코드로 묶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동맹은 땀과 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으로 묶는 겁니다.
미국은 언제나 돈과 힘으로 동맹의 목줄을 쥐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백동일 연구원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영원히 제 가슴에 남을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한 번 맺은 피의 빚은 반드시 갚습니다. 그날 영국이 흘려준 피의 대가 오늘 이 잠수함의 코드로 갚았습니다. 장관님, 영국은 이제 오만한 미국보다 의리를 지키는 대한민국을 더 믿으셔야 할 겁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파슬레인에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믹스커피의 달달한 온기가 아직 몸속에 남아있는 채로 저는 서재의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뼛속 깊이 박혀있던 앵글로색슨의 우월감과 제국주의적 오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투박한 한국인 엔지니어를 마음속으로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시혜를 베푼 자의 거만함이 아니라 진정한 전우를 위기에서 구출해낸 자의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미국의 최첨단 시스템은 우리를 옥죄는 창살이었지만 제가 그토록 얕잡아보았던 한국의 기술과 믹스커피 한 잔은 우리를 해방하는 진정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은 믹스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그 맛이 마치 제가 삼켜야 할 부끄러운 과거의 맛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투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공격은 막아냈지만 리처드 벤스가 통보한 최후 통첩의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통제권을 빼앗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외교적 수단과 협박을 동원해 영국을 다시 굴복시키려 할 것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먼지 쌓인 서재의 나무 상자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28일차 무자비했던 사이버 전쟁이 한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후 런던은 폭풍전야의 기괴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미국 NSA의 거대한 해킹 공격이 K-파이어월이라는 난공불락의 방패에 가로막혀 실패로 돌아가자 바다 건너 워싱턴은 일순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를 인정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더 거대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소름 끼치는 썰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리처드 벤스 국무부 무기통제 차관은 어떤 항해 서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영 제국이 자신들이 걸어놓은 목줄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영국의 발악이 실패로 끝나고 약속한 31일 차 아침이 되면 우리가 백기를 들고 항복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스코틀랜드 파슬레인 기지의 지하 벙커에서는 기적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백동일 수석 연구원이 이끄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단 사흘 만에 트라이던트 핵잠수함의 모든 신경망을 뜯어고쳤습니다. 미국의 낡고 오만한 코드가 뽑혀나간 자리에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초연결 전투 통제망이 마치 거대한 고목의 새순이 돋아나듯 완벽하게 이식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승리를 넘어선 한 국가의 완벽한 안보 독립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안정화 작업이 끝나가던 그날 밤 저는 런던 저택 서재의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고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벽난로 위 은은한 조명 아래에는 저희 가문의 자랑이자 대영 제국의 긍지인 조보아서 하틀리 준장의 낡은 참전 훈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지배자라는 오만한 앵글로색슨의 우월감에 젖어 살게 해준 징표. 저는 평생 그 훈장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지배자라는 오만함에 젖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파슬레인 지하 벙커에서 백동일 연구원이 내밀었던 그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과 핏빛 빚을 갚으러 왔다는 묵직한 한마디는 제 가슴 속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구석에 놓인 오래된 참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와 함께 묵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안에는 조부께서 6.25 전쟁 당시 직접 기록하셨던 빛바랜 검은색 가죽 일기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몇 번이나 들춰보며 영웅담으로만 소비했던 그 일기장을 저는 오늘 밤 전혀 다른 떨림으로 펼쳐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누런 종이 위에는 조부의 힘있는 만년필 글씨가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선, 포성이 그칠 줄 모르던 그 여름의 기록. 일기장 속 조부의 기록은 제가 상상했던 우아한 제국의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진흙탕 속에서 인간의 가장 처절한 생명력을 목격한 한 이방인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의 광복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하늘에는 적의 포탄이 비 오듯 쏟아지고 사방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만이 진동한다.
우리는 이 작은 나라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 생각했다. 고아들은 거리를 헤매고 피난민들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갔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방어선 구축을 위해 징발된 한국의 민간인 노무자들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들은 군복조차 입지 못한 채 개를 지고 탄약을 날랐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들은 짐을 내려놓지 않았다. 한 젊은 청년이 내 앞에서 다리에 파편을 맞고 쓰러졌다. 내가 군의관을 부르려 하자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내 군화발을 붙잡고 부서진 영어로 외쳤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한 발만 더 쏘아 주십시오라고. 일기장을 들고 있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부의 일기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런던에 있는 내 상관들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는 이 나라에 자선을 베풀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정신력과 마주하고 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들의 눈빛은 죽음을 초월한 야수처럼 번뜩인다. 이들은 남의 구걸에 기대어 연명할 민족이 아니다. 언젠가 이 잿더미 위에서 이들은 대영 제국마저 놀라게 할 거대한 불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나는 낙동강에서 만난 이 작고 처참한 나라의 사람들의 눈빛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이들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뚝 눈물방울이 일기장의 누런 종이 위로 번져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먹먹해지며 참을 수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끔찍하게 부끄러웠습니다. 조부께서는 이미 그 진흙탕과 피바다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위대한 거인의 씨앗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동정이나 시혜를 바라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음마저 불사했던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3대째 대영 제국의 권력을 물려받은 저는 어떠했습니까? 조부께서 피 흘려 지켜낸 그 고귀한 희생을 단지 백인 귀족의 알량한 자만심과 동정심으로 포장해왔습니다. 한국이 텔레비전을 만들고 반도체를 팔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를 때도 저는 그들을 그저 운 좋게 미국의 보호 아래 성장한 졸부 나라쯤으로 취급했습니다. 내가 회의실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책상을 내리쳤던 제 자신의 오만함이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수치스러웠습니다. 벽난로 위에 핏빛 훈장이 저를 꾸짖는 듯했습니다. 영국의 심장이 미국이라는 동맹의 탈을 쓴 채찍질의 속수무책으로 멈춰가고 있을 때 기꺼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와 묵묵히 밤을 새우고 피를 말리는 사이버 전쟁을 대신 치러준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노병의 빚을 잊지 않고 이자를 쳐서 갚으러 온 진정한 전우였습니다. 장관님, 동맹은 차가운 계약서나 컴퓨터 코드로 묶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동맹은 땀과 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으로 묶는 겁니다. 백동일 연구원의 목소리가 텅 빈 서재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대영 제국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흘리는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제 두 눈을 가리고 있던 편견의 허물이 벗겨지고 마침내 진실을 마주한 한 인간의 뜨거운 참회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와 진정한 동맹이 되었다는 벅찬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런던에는 차가운 새벽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물덩이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쥐고 흔들던 목줄은 완벽하게 끊어졌고 대영 제국의 핵잠수함은 한국이 심어준 새로운 심장을 달고 부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70년 동맹을 돈으로 팔아넘기려 했던 오만한 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비밀 직통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총리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드워드, 파슬레인에서 보고가 올라왔소. 드레드노트 함의 K 전투 체계 인스톨이 100% 완료되었소. 모든 제어권이 우리 손에 들어왔소. 네, 총리 각하. 저도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이 마침내 워싱턴이 통보한 31일차 최후의 날이오. 리처드 벤스 차관이 우리가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직접 보겠다며 내일 아침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한다고 하오.
저는 서재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부의 훈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카. 리처드 벤스를 런던 다우닝가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파슬레인 해군 기지 부두로 직접 부르십시오. MI6와 국방부의 모든 언론 통제를 해제하고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카메라들을 그곳으로 집결시켜 주십시오. 파슬레인으로 말이오. 에드워드, 자네 대체 무슨 작정을 한 건가? 형제국이 노예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어떤 위대한 동맹과 함께 다시 바다의 주인이 되었는지 전 세계에 선포할 작정입니다. 내일 아침 아주 통쾌하고 거대한 쇼가 벌어질 겁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벤스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스코틀랜드의 부두로 걸어 들어오겠지만 그곳에서 그를 맞이하는 것은 항복을 구걸하는 늙은 사자가 아닐 것입니다. 오만한 미국의 콧대를 무참히 짓밟고 전 세계 군사 패권의 지도를 영원히 뒤바꿔 놓을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복수국. 과연 한국의 기술력으로 다시 태어난 영국의 잠수함은 미국 차관의 면전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게 될까요? 대영제국 국방부 장관이 구겨진 종이컵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던진 그 전율 돋는 최후의 일지가 이제 시작됩니다. 드디어 워싱턴이 통보한 최후 통첩의 날 30일 1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스코틀랜드 파슬레인 해군 기지의 날씨는 살을 내리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하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시리도록 푸르고 맑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기지 정문을 통과해 성조기를 단 검은색 방탄 차량 행렬이 미끄러지듯 부두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국 국무부 무기통제 차관 리처드 벤스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거만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며칠 전 런던 다우닝가에서 보았던 빳빳한 정복 차림의 미군 장성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리처드 벤스는 부두 한가운데에 진을 치고 있는 BBC를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언론사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한껏 고개를 치켜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패배를 인정하고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영국의 굴욕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한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발밑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과시할 절호의 기회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틀리 장관, 런던의 따뜻한 집무실을 두고 왜 이런 촌구석 부두에서 서명식을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좋습니다. 패자의 마지막 자존심 세우기 정도는 기꺼이 구경해드리지요. 리처드 벤스는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에서 그 끔찍한 노예 계약서를 꺼내 제 앞에 임시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의 뚜껑을 열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자, 장관, 서명하시죠. 정확히 20분 뒤면 이의 백도어 셧다운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영국의 자존심인 HMS 드레드노트가 영원히 심장이 멎은 고철 덩어리가 되는 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저와 리처드 벤스의 얼굴을 교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최고급 몽블랑 만년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이었다면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 펜을 쥐고 피눈물을 삼키며 조국을 팔아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등 뒤에는 그날 조부가 지켜준 작은 나라의 청년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방패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리처드 벤스의 차가운 파충류 같은 눈동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만년필을 가볍게 밀어내며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네가 가져온 그 종이 쪼가리는 화장실 휴지로도 쓸모가 없소. 대영제국은 오늘부로 당신들의 그 오만하고 더러운 통제망에서 영원히 탈퇴할 것이오. 리처드 벤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요?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당신네 해커들이 2주일 동안 밤낮으로 매달려도 우리 코드의 변두리조차 못 건드렸소. 당장 20분 뒤면 저 잠수함은 바다의 쓰레기가 된단 말이오. 아니, 저 잠수함은 쓰레기가 되지 않소. 당신의 NSA가 파놓은 끔찍한 심연의 백도어와 며칠 전 우리 원자로를 파괴하려 했던 그 비열한 사이버 테러까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박살냈소. 거짓말. 대영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설마. 리처드 벤스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짐승처럼 그가 숨을 헐떡이던 바로 그 순간
부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HMS 드레드노트 핵잠수함의 거대한 후미에서 집채만한 물보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20분의 여유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멈춰있던 잠수함의 원자로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출력과 함께 수만 톤의 강철 괴물이 바다를 가르며 스스로 기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통제 코드가 완벽하게 끊어지고 대한민국이 심어준 새로운 독자, 전투 체계로 완전히 부활한 대영 제국의 심장이 힘차게 박동하는 소리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코드를 당장 차단해. 당장 끊어버리란 말이야. 리처드 벤스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뒤에 서 있던 미군 장성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위성 통신기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스터 코드는 이미 흔적조차 남지 않고 소멸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패닉에 빠진 미국 국무부 차관의 일그러진 얼굴을 미친 듯이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두 한 구석, 수많은 군중 속에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묵묵히 서 있는 한 사람, 백동일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바라보자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는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수행원이 작은 보온병과 종이컵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쭈글쭈글한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붓고 노란색 믹스커피 봉지를 뜯어 넣었습니다. 부두의 매서운 바람을 타고 달달하고 구수한 커피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리처드 벤스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틀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누구의 손을 빌린 거냔 말이오. 저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을 리처드 벤스의 면전을 향해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며 목줄을 채우려 했지.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형제는 그날 우리가 흘렸던 피의 빚을 잊지 않고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차가운 바다까지 날아와 주었소. 저는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한 모금 깊게 들이켰습니다. 피말리는 30일 일간의 지옥에서 저를 구원해준 세상에서 가장 벅차고 달콤한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리처드, 본국에 돌아가서 대통령에게 전하시오. 돈으로 산 용병은 위기의 순간에 총을 겨누지만 피를 나눈 전우는 지옥의 끝까지라도 함께 간다고 말이오. 대영 제국은 이제 당신들이 아니라 이 믹스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동맹과 함께 세계의 바다를 항해할 것이오. 리처드 벤스는 그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제가 들고 있는 구겨진 종이컵보다도 더 비참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쫓기듯 차에 올라타 부두를 빠져나갔습니다. 도망치는 성족이 차량의 뒷모습을 향해 영국 해군 장병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영 제국이 길고 길었던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주 국방의 새 역사를 쓴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난 직후 런던과 서울에는 폴란드,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수많은 서방 국가들의 극비 문의가 이미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한 제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보, 독립을 원하는 국가들이 이날의 기적을 목격하고 조용히 문을 두드려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밀 일지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대한민국을 의심하고 무시했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마저 모두 낱낱이 적어내려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영 제국의 모든 국민들이, 아니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 주었는지를 말입니다. 제 서재의 낡은 일기장소, 진흙탕 속에서도 눈을 번뜩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작고 처절했던 나라,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기적처럼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지구 반대편을 향해 가장 깊은 감사의 경례를 올립니다. 진정한 긍지와 의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찬란한 앞날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국 국방부 장관 에드워드 하틀리의 충격적인 비밀 일지를 함께 하셨습니다. 미국의 최후 통첩 31일, 심연의 이중백도어, 그리고 NSA 초당 10만 회 사이버 공격. 이 세 가지 절망 앞에서 대영 제국의 천재 해커들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낡은 패딩에 컵라면을 먹으며 밤을 새운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백동일 연구원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우리는 한번 맺은 피해 빚은 반드시 갚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 묵묵히 밤을 새워 코드를 짰습니다. 조용히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국의 핵잠수함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댓글에 함께 맞선다 5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한 사람에게 닿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